예, 이제 오후 세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리눅스 재단의 이재영 대표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 예, 뭐 왔다 갔다 하느라 좀 바쁩니다. 예, 코로나 좀 풀려가지고 좀 나은 편이에요. 요즘. 예. 대표님 많이들 잘 아실 텐데요. 예. 그래도 또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시니까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기술 관련된 IT 쪽 관련된 일을 주로 많이 해왔고요. 예. 리눅스 재단 같은 거는 한 7, 8년 정도 됐고 그때 당시가 아마 블록체인이 좀 떴을 거예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제 하이퍼레저라고 하는 리눅스 재단 산하 재단에 있는 거거든요. 그쪽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CNCF도 같이 맡게 됐고 주로 이제 신기술 쪽 특히 오픈소스 쪽에 많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소개해 주시는 김에 이제 리눅스 재단 최근 좀 소식이라든가 이슈라든가 있으면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리눅스 재단 산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프로젝트가 한 150개 있는데 가장 요즘에 핫한 건 오늘 주제가 같은 인란에 있는 것들이죠. CNCF예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안에는 다양한 컨셉들이 있지만 MSA, 데브옵스, CI/CD 이런 것들이 좀 계속 화두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인게이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AWS나 GCP 애저들 그들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주로 제가 많이 신경을 좀 쓰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ake Cloud Native Ubiquitous라는 제목의 리눅스 재단의 이재영 대표님의 프레젠테이션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드린 리눅스 재단의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에 Make Cloud Native Kubernetes라고 있는데요. 유니커버스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컨셉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슬라이드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오픈 소스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신 기술에 대한 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이퍼레저 잠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큐리티 어떻게 처리할지, 오픈 SSF, 그 다음에 클라우드 파운드리, AI, 엣지 등 현재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오픈소스를 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CNCF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시작의 출발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머신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VM 컨셉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파운더리를 통해서 처음 보시라는 컨셉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는 이제 도커, 현재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가장 중심 코어를 좀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일반 클라우드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에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화해서 움직이게 된다. 즉 어떤 의미냐면은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클라우드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자라는 게 가장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의 프로젝트는 CNCF라는 프로젝트 자체만 봤을 때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징이 3개의 스테이지 나눠 있습니다. 이제 현재 2개만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레이지에이트 프로젝트라는 스테이징이 있고, 인큐베이팅 프로젝트가 있고, 또 샌드박스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성숙도에 대한 스테이징을 나눈 거죠. 샌드박스는 말 그대로 좀 처음에 저희 재단에 들어오는 프로젝트에 대한 첫 번째 스텝에 대한 테스팅하는 환경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숙성이 돼서 성숙이 좀 올라가면 인큐베이션으로 하고, 인큐베이션이 조금 더 성숙돼서 실제 많은 보편화되고 검증됐다면 그레이지에이트 형태로 가는 건데, 초창기 때 2015년도에는 쿠버네티스 하나만 딱 있었고, 지금은 2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런디뿐만 아니라 인커드 다양한 것들을 주로 많이 쓰고 계실 거라고, 익숙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올라와 있고요. 인큐베이팅 또한 이 프로젝트들도 비록 그레이지에 올라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검증이 많이 이루어진 형태의 프로젝트들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올라가 있죠. 이 중에 이제 몇 가지 요즘에 핫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실리움이라든가 아니면 크로스플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재는 이걸 통해서 실제 국내에도 적용하는 케이스를 꽤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로스플레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멀티 클라우드 컨트롤하는 오픈 소스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검증됐기 때문에
이런 인큐베이션 프로젝트도 많이 보시는 분이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이쪽을 좀 더 내부적으로 내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샌드박스는 지금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한 91개 정도 저희들이 갖고 있거든요. 계속 샌드박스에 대한 것들 올라오고 이들이 검증되면 인큐베이션 가고 또 검증이 좀 더 올라오면 성숙되면 그레이제이션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드유저 쪽에 대한 유저 그룹이 현재 CNCF에서 보는 시각은 커뮤니티에 대한 보이스를 되게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쿠버네티스 CNCF에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 방금 보여드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 유저들이 쓰고 있는지 이들에 대한 보이스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자기 용도로 엔드유저가 자기들끼리 뭔가 보이스를 얘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들이 한 170개 이상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 또한 이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멤버사는 지금 뭐 티어가 있죠. 플래티넘, 골드, 그다음에 뭐 아카데믹도 있고 논프로핏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티어들은 대부분 다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들이 또한 하나의 보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각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CNCF 프로젝트에 있는 각각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에 대한 거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어떤 의결권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멤버십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유수의 글로벌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멤버십 유치를 계속 들어와서 멤버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버 멤버는 뭐 한 630개 이상 계속 늘고 있고요. 국내에도 지금 뒤에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에는 현재 27개 기업들 보시는 것처럼 아는 기업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 쪽에 문의는 계속 와서 한국 멤버사들이 좀 더 늘어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보이스가 조금 CNCF 재단에 또는 각각의 하나의 프로젝트들에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은 밑에 보면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나 뭐 TTA 이쪽은 실제적으로는 어소시에이션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영리 쪽이랑은 다르긴 하지만 이들에 대한 움직임 또한 저희들 계속 주시하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보이스 또 정부에서 움직이는 보이스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글로벌하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컨셉은 클라우드라고 하는 큰 그림에 대한 컨셉이 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시각에서 봤을 때 가장 최적화된 클라우드가 무엇인가를 만들겠다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각 나라 저희들이 선정한 기업들 이런 그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의 96%가 현재는 현재 이 쿠버네티스에 대한 기술을 사용을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K8S 쿠버네티스의 약자죠. K8S가 전체 응답자의 79%예요. 결국에는 지금 많은 기업들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보면은 지금 쿠버네티스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디폴트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오픈소스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한 79%가 현재 계속 쓰고 있고 이거를 계속 배포판에 대한 거를 기여도 하고 있고 이렇게 표준 기술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에서 얘기하는 표준화라는 것도 있고 글로벌 표준화도 있죠. 그런 ISO 표준이든 이런 표준의 자체가 실제 오픈소스의 표준이 실제 전체적인 표준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특정 어떤 글로벌 표준 어떤 기관이 있었지만 그 기관들 또한 현재 오픈소스 특히 이제 CNCF 내에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점점점 표준화로 가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여러 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하고 개발자들이나 엔지니어분들이 하다 보면은 표준화를 위해서 글로벌하게 어떤 걸 적용하든 간에 쉽게 또 빨리 애자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중에 보면은 이제 2019년 Q2부터 100만 명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는 700만 명 이상이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 디벨로퍼로 지금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얘기하면 당연히 컨테이너 컨셉이 들어가죠.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백엔드 개발자들이 쓰고 있는 거 61% 정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 현재 국내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IT에 대한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60% 이상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컨테이너 기반의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급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D라든가 엠보이, 사이드카로 붙는 엠보이 같은 것들, 플루언티, 프로메티어스, 지금 뭐 각각의 기능을 떠나서라도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현재 증가율이죠. 사용 얼마나 빨리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지금 보여준 거는 지금 4개 정도만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 외 다른 것들 여러 가지 것들도 계속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표준화의 하나의 디팩토가 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들도 주의 있게 보고 뭐 GitHub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각각에 대한 움직임이라든가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니까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이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채택을 해야 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좀 4가지 정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서버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리소스 효율성을 좀 얘기하는 부분이 보통 하나의 서버에 VM의 컨셉이 아니라 이제 컨테이너 컨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하나 들어가는 거는 보통 평균적으로 30개에서 50개, 뭐 많게는 100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작은 형태의 VM 하나가 아닌 작은 형태의 아주 프로세스에 가까운 빨리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을 수 있는 이런 컨테이너 컨셉들이 하나의 서버에 많이 최적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컨테이너 컨셉이 실제적으로는 살아나고 온앤오프 되는 기능 자체가 워낙 빨리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스템의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장점. 그 다음에 지금 3번째로 나와 있는 클라우드 간에 움직이는 거, 멀티 클라우드 간에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프라이빗과 퍼블릭 움직이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동성 자체도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가지고 상당히 유연하게 여러 환경의 구간을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컨셉이 채택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개발 속도나 이런 부분인데 실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안에 컨셉에는 CI/CD, DevOps, MSA, 그다음에 컨테이너 이런 컨셉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죠. 그중에 이제 CI/CD도 포함되어 있죠. CI/CD는 컨티뉴어스하게 인테그레이션 되고 컨티뉴어스하게 딜리버리 아니면 디플로이가 되는 거죠. 자동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개발 속도를 빨리 할 수 있고 배포를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실제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죠. 지금 보시는 4가지 것들이 왜 기업이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애자일하게 민첩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드릴게요. 피델리티라는 회사고 이 회사에서는 스케일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속도에 대한 민첩성을 빨리 요청을 필요했고 지금 보시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쿠버네티스 자체가 지금 컨테이너 개수가 지금 거의 2,000개, 10,000개 이상의 지금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고요. 이 10,000개가 서로 잘 엮여서 애자일하게 작동하고 하나가 죽어도 영향 안 되는 형태로 잘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배포하고 하나의 어떤 서비스를 올릴 때 계속 개선되는 배포 과정이 기존보다는 20배 이상 빨라지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때 사용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 보면은 지금 보시면 CNI의 네트워크 쪽 관련된 거, 코어 DNS, etcd라든가 플런티, 오픈 폴리시에 대한 에이전트도 이런 걸 활용했다고 보시면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쿠버네티스는 항상 들어가 있죠. 예. 이건 국방부 쪽에 있는 전투함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죠. 이쪽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3달, 4달 걸리는 이런 하나의 배포, 한 번 배포할 때 3달에서 8달 걸리는 것들을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 지금 일주일 만에 이게 배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고 이들 또한 보안의 이슈, 그다음에 속도의 이슈가 있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엠보이라든가 쿠버네티스 2개 썼지만 보안 쪽 관련된 것도 사실은 지금 오늘은 CNCF에 대한 내용을 드리긴 하지만 오픈 소스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것도 사실 이슈인데요. 그래서 오픈 SSF라고 하는 오픈 소스 시큐리티 파운데이션이라는 리눅스 재단의 산하 재단이 있거든요. 이들과의 같이 좀 더 정보를 주고받고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통하면은 조금 더 보안에도 많은 강점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릭슨 케이스고요. 에릭슨 케이스도 다 말씀드린 게 5 쪽이고요.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오픈 소스들이 사용된 것들은 지금 보시는 또 엠보이라든가 예거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 트레이싱이라든가 프로메테우스 다 포함되어 있죠. 이와 같은 지금 나와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실제 아까 프로젝트의 그레이주에이트 돼 있던 스테이징이나 인큐베이션에 있는 스테이징의 것들, 그다음에 하다못해 샌드박스에서 특정 어떤 장점 있는 것들을 기업이 원하는 형태로 본인이 원해서 갖다 쓸 수 있는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기의 기업에 맞게 쓰고 있다는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나비라는 회사고 파이낸스 쪽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디플로이 하는 것들이 5배 이상 빨라졌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가장 근간이 되는 4가지 키 기술 중에 하나가 CI/CD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컨티뉴어스하게 자동화되는 디플로이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실제로 다소 빨라지고, 그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코스트는 50% 정도 줄었다. 이유는 아까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적화된 형태로 있다는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네덜란드 코로나 검사 쪽 관련 부분이죠.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데일리 테스트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이 아까 배포와도 비슷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되는 것도 이쪽 헬스케어 쪽 부분이고, 여기서 요청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가용성에 대한 부분, 성능, 그 다음에 안정성, 그 다음에 생산성, 뭐 여기 보이시는 분 릴라이빌리티, 스케일러빌리티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사항도 있었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갖고 있는 CNCF 재단이 갖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중에 그에 맞는 것들이 취사 선택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거죠. 지금 에거라든가, 그다음에 뭐 하버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 그다음에 링커드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링커드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게 CNCF 재단 내에 있는 프로젝트가 각각의 서로 중복되지 않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같은 기능이지만 다른 피처를 갖고 있는 느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링커드라는 아이콘이거든요. 밑에 보시면은 링커드라는 게 하나 있고, 이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이스티오라는 기능도 같이 있거든요. 이스티오와 링커드 중에 과연 어느 게 좋은 거냐라는 거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픈소스를 저희들이 제공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는 링커드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쓰는 대신에 어떤 다른 기업에서 이스티오를 쓰는 경우도 있죠. 그들만의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맞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챌린징하고 있는 이런 요소들을 과연 어떤 걸 결정할지에 대한 거는 그 회사 기업 내에 있는 오픈소스 전문가들 또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자기에 맞는 형태로 현재 가장 최적의 것을 선택해서 구축을 하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일단 조금 더 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커뮤니티 참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실제 오픈소스의 커뮤니티들의 움직임은 대부분 다 미국과 유럽의 주로 움직임이 대부분 리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저희 한국에 있는 많은 훌륭하신 개발자, 엔지니어분들이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좀 더 참여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은 좀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지금 링크를 드린 이유가 앰베서더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워킹 그룹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미국과 미국이 움직이는, 유럽이 움직이는 특정 인도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중국 일부 이들이 주로 커뮤니티의 움직임에 대한 보이스를 주로 많이 내고 있고, 이게 반영돼서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CNCF 내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리딩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기술적인 역량이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한국에 있는 분들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기술과 역량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약간은 조금 더 활성화되면은 저희들의 보이스가 좀 더 전 세계에 있는 오픈소스를 리딩하지 않을까 생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 CNCF 재단에서도 좀 최대한 많은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더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앰베서더라는 것도 있고요. 멘토십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그룹도 뭐 잘 아시다시피 미덕들이 많이 각각의 기술마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저희 쪽 CNCF의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어떤 스폰이든 이런 게 필요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큐콘이라고 있거든요. 큐콘하고 클라우드 API 이 두 개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보통 유럽과 미국 두 개의 메이저로 이제 큐콘이 일어나고 있고요. 행사를 하고 있고, 차이나는 또한 큐콘이 일어나고 있고, 행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말쯤에 저희가 한번 CNCF 주관으로 행사를 한번 했었어요. 한번 했었고, 올해는 저희들도 이거를 저희 한국 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플랜을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유는 실제적으로 컨테이너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도나 활용도는 한국이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개발자들 또한 서로 간에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CNCF 재단의 입장에서 주관하에서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커뮤니티 행사든 여러 가지 큰 세미나든 이런 쪽에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럽에서 지금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행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행사를 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들 또한 아마 한국에서도 한번 조금 이런 큰 형태의 어떤 대륙을 얘기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관련 클라우드 네이티브 큰 행사를 CNCF 재단으로 한번 주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 부분은 지금 보고 계신 분이 개발자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정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봐요. 두 가지 시각에서 말씀 좀 드리면, 테크니컬 쪽에 대한 부분을 공원은 지금 옆에 왼쪽에 보이시는 다양한 분야별로 본인이 관심 있는 쪽, 네트워크이든 런타임이든 세큐리티 스토리지 다양한 쪽에 그쪽에 들어가서 그들의 보이스나 그들의 얘기를 듣고 거기서 뭔가 코드를 공헌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어떤 의견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워킹 그룹에 대한 부분도 직접 들어가셔서 조인해 가셔서 슬랙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꽤 있거든요. 또 하나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앰베서더의 지원도 받고 있어요. 저희들이 앰베서더의 기본적인 지원 조건이 있죠. 어떤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데 한다라든가 아니면 특정 워킹 그룹에서 리딩을 하고 멤버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지만, 이런 게 좀 맞춰지면은 국내에 있는 개발자분들이 또는 엔지니어분들이 실제 CNCF의 앰베서더로서 조금 더 보이스를 낼 수 있는 테크니컬 입장에서 할 수도 있고, 우측에 보이는 거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얘기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 CNCF가 어떻게 하는 거 좋겠다라는 걸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자체를 봤을 때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만들지만, 실제 이게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로 돌아갈 때 과연 호환성과 의식성과 그다음에 운용성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잘 돌아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을 주고받아서 가장 최적이 뭘까, 이런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형태에도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결국엔 에반젤리스트가 되는 거고, 조금 더 글로벌 오픈소스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거라 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CNCF 제공하는 트레이닝은 지금 현재 4개가 있고요. 하나가 또 늘어났죠. 지금 프로메테우스 그러니까 PCA 쪽에서 프로메테우스 관련된 자격증이 하나 생겼고, 기존에 있는 CKA, CKAD, CKS. 현재 국내는 제가 알기로 국내에 지금 한 몇백 명 이상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자격증 시험을 보고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깐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작년 거에 대한 레포팅을 받지를 못해서 재작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에 대한 증가추예요. 그 전년이죠. 20년과 21년의 증가치인데, 지금 아직은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21년 거 보여드리겠는데, 조만간에 나오면은 어떤 경우든 CNCF 안에서 들어가서 사이트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는 거의 2배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공한 서티피케이트에 대한 자격증과 트레이닝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저희들이 CNCF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은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너무 빨리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CNCF가 제가 AWS라든가 퍼블릭 클라우드 계신 분들과도 이제 얘기를 좀 나누면은 그들이 준비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도 매니지 서비스로 대부분 움직이고 있고 아마존향 CNCF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다음에 뭐 AW향, 그다음에 애저향 클라우드 네이티브, GCP향 각각 특정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에 맞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만들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 오픈 소스를 갖고 있는 CNCF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그들도 CNCF에 있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들의 매니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체의 CNCF가 갖고 있는 오픈 소스 자체에도 이 자체와도 워킹이 충분히 가능한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과 퍼블릭에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다양한 피처들 이런 것들과 잘 취사 선택을 통해서 기업들이 가장 자기에 맞는 형태로 활용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CNCF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리긴 했는데 질문을 좀 받으면 될까요? 리눅스 재단의 이재영 대표님의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자, 이번 세션이 3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시간에 안 맞춘 게 아니고요.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 남은 시간에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거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프레젠테이션 잘 들었습니다. 일단 쿠버네티스, 그러니까 기업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채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또 궁금하다는 질문이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복원력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동 문제, 또 자동화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기업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채택하는 현실적인 이유,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큰 거는 기업이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시각에서 자꾸 쳐다보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빨리 실제 그 기업의 고객들이 있을 거고, 그 고객들이 요구사항이 계속 이제 맞춤형도 있고, 빠른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럼 기업이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느냐는 거 봤을 때는요, 물론 트래픽이 많았을 때에 대한 스케일 아웃 되는 건 옛날부터 있는 컨셉이거든요. 근데 그 컨셉보다는 얘가 어떤 특정 고객한테 맞춤형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거를 제공을 빨리빨리 배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얘가 이 기업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지역적으로는 멀티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하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시각에서는 어디든 빨리빨리 움직여서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일관성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빨리 대응하고 빨리 움직이는 걸 배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 근간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의미 자체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클라우드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자라는 컨셉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방향이 맞다고 보는 거죠. 기업의 니즈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외에도 사실은 쿠버네티스 상의 어떤 신규 트렌드라든가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으로 인한 비용 절감 문제라든가 또 사실 개발자 커뮤니티가 현실적으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많이 지금 운영이 되고 그쪽에서 보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개발자들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어떤 서티피케이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대표님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눠야 될 텐데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요 다음 세션 때 이제 패널 토크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패널로 또 대표님 나오시니까요. 이런 얘기들은 그 패널 토크 시간 때 또 대표님하고 상세하게 조곤조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리눅스 재단의 이재영 대표님의 세션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패널 토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